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1월 3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소위 내란 특검법, 민주당이 재차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죠.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로 되돌아가서 3분의 2 의결 종족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또 8표 이상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법안은 또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연 내란 특검법이 지금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과 좌파들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 계속 내란 특검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검찰이나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된 그 내란 관련,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번 비상계엄령 관련자 9명이 전부 다 수사가 끝났습니다.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겨져서 그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 한 번 없이 바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 이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소를 2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발족을 하더라도 새로 수사를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특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뻔하죠. 바로 조기 대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을 가정을 해서 대선용으로 이 특검을 활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일단 그때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거, 내란 선동 그리고 외환, 이것은 다 빼면서도 또 교묘하게 위장을 했죠. 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연결된, 관련된, 인지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몽땅 뭐든지 다 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을 뒤질 수 있는 그것을 특검법이라고 내밀었는데, 지금 이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이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들쑤시면서 또 언론 브리핑을 하게 만들었죠.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특검보 한 사람이 이규철이죠.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용식 특검의 특검보가.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수사 대상이라고 막 퍼졌고, 그것을 좌파 매체들이 막 퍼날랐죠. 그것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겠다는 그 노골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소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또 이중 기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 수사도 뭐 검찰, 공수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고 관련자들, 군 지휘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기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수사도 다 하고 지금 재판에 넘긴 상황이죠. 그런데 대선용으로 판을 벌이기 위해서 이 상당히 11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그러니까 검사, 수사관을 비롯해서 125명의 인력이 100일 동안 수사를 하려면은 지금 112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이 특검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대선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자, 그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에 여전히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는 이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민주당도 특검을 통해서 새로 밝혀낼 게 없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걸 밀어붙인 것은 대선용 특검이다. 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슨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특히 여당이 여전히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은 그러면 최상목도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탄핵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었죠. 이재명부터 나서서 최상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자기들 말을 한 번은 들었죠.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해서 지금 여권에서도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게 최상목입니다. 그런데 최상목이 이번 특검법을 통과를 그러니까 공표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최상목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실제로 탄핵을 할 것인지 오늘 내일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도 최상목을 급박을 했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오늘 국무회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직전에 서면 브리핑을 내서 급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상목 대행에게도 요구한다. 오판하지 말라.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비상한 결단. 또 뭐 그 가반수로 밀어붙여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할 때도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탄핵에 맞는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는 전체 300명 중에서 3분의 2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은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밀어붙였죠. 그냥 국무총리 탄핵 기준 150, 그래서 151, 그래서 192편가요? 그걸로 통과를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건지, 과연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 이상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건지, 이것도 좀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헌재는 지금 그런 걸 만차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상한,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저녁 7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덕수에 이어서 다시 이 탄핵을 할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최상목 대행도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또 대행 자리를 맡게 됩니다. 대행의 대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계속 탄핵을 하고 헌재에서도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헌재 심리를 지금 한 달 만에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헌재 주변에서 나올 정도로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급한 그런 처지죠. 그래서 이 특검법도 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혹시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최상목은 이 최상목에 대해서 또 하나 위협거리가 하나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최상목 대행이 이재명의 뜻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건 탄핵을 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전에 드린 바 있는 최상목 대행이 그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2명만 추천을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3사람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 마은혁, 이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이렇게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고,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또 김정환이라는 변호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죠. 그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결정을 조기에 바로 2월 3일 날 내린다고 지금 헌재가, 그러니까 셀프 충원이죠. 자기들 8인 체제인데 9인 체제로 셀프 충원하려고 그날 선고를 한다고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이것이 위헌이다, 그러니까는 그 국회 추천목 셋 중에서 2만 임명하고 1명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최상목에게 빨리 이거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니까는
임명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최상목이 따르면은 이게 현재 9인 체제가 되면서 그 중에서 9인 중에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이 마은혁은 확실한 좌파죠. 확실한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그 안에서 좌파 성향의 판사 확실한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 3명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2명 이렇게 5명이 확실한 묻지마 탄핵파로 지금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은혁까지 들어가면은 6인 체제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은혁에 대한 임명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헌재가 자기들끼리 뭐 셀프 위헌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상목 그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최상목을 탄핵을 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셀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최상목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마은혁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또 셀프 탄핵을 하겠죠. 자기들이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죠. 최상목도 날리고 그 다음에 대행 2조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할 것인데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 점은 최상목 대행이 그것이 겁나서 본인이 직무 정지될 것을 겁을 내서 이것도 마은혁을 또 헌재에서 자기들끼리 한 건데 헌재에서 이 셀프 총원을 하는 건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 어쩔 수 없이 임명한다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 대행은 이재명에게서는 구원받겠지만 탄핵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파 유권자들 많은 국민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